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노조공화국이라고 해도 별반 다른 점이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노조의 힘이 굉장히 커요. 실제 기업에서도 보면요, 사용자와 노동자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노조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 정도로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친노동정책, 친노조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은 적폐 세력으로 때려잡아야 할 세력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간주를 하고 기업 규제 3법이라는 걸 들고 나왔잖아요. 기업 규제 3법. 여기에다가 기업 규제 3법은 상법에 대한 개정안이 있고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있고요. 노사관계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요, 엄청난 지뢰밭들이 있죠. 다중대표소송제라든가 집단소송제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이게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든가,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한다든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업을 옥죄다, 기업의 민주화를 이끈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시장 경제를 해치고 노조의 권익을 더 보호하는 정책들이 정부가 발의해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물론 야당도 여기에 동의를 했죠. 기업 규제 3법, 저는 기업 질식 3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질식시킨다는 의미의 질식 3법인데요. 이게 야당도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 하면서 지금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당에 대한 비난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래, 기업의 규제, 경제민주화 가겠다. 대신에 노동개혁도 해라 이거예요. 노동개혁도 해라 이거예요. 노동개혁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바닥이다. 기업은 어려움 중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대로 노동개혁이 안 되고 간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저 아래거든요. 진짜 아래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보세요. OECD 주요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 현황에 보면 대한민국은요, 시간당 34.3달러예요. 34.3달러. 그러면 지금 경쟁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노동 생산성이. 프랑스에 비해서는 뭐 절반 수준이죠.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아일랜드에 비해서는 아주 형편없습니다. 아주 형편없어요. 노동 생산성 자체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노동 생산성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이 개혁의 적기다. 지금 개혁을 잘하면 오히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더 좋은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해요. 위기 때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때 개혁을 해야지 언제 개혁합니까? 평시 때 개혁 불가능합니다. 위기 때가 개혁이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대예요. 엊그저께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다녀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간단하게. 기업 불러놓고 기업에 있는 그 사람들은 기업 규제 3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은 공정경제다. 한 사람은 기업규제 3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입니다. 결국은 털어지고 말았어요. 재계 사람들은요. 딱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재계 사람들은. 기업규제 3법이 정말 우리 기업을 죽이는 게 아니라 다시 뛰는 법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신념에 가득 찬 이들에게 무슨 대화가 통하겠는가. 이게 재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재계 사람들. 기업 규제 3법이 통과가 되면 오히려 기업을 더 발전시킨다고 생각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기업을 진짜 더 발전시키는 법일까요? 지금 현대자동차를 한번 보자고요. 현대자동차에 보면 노조 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노조 관행. 자, 이게 여러분 현대자동차 공장입니다. 이게 공장. 현대자동차의 공장에서 특히 생산 라인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묶음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묶음 작업. 묶음 작업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일 몰아주기예요. 2명이나 3명이 할 일을 이 현대자동차 라인에서 혼자 한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나머지 2명은 뭐 하죠? 2명은요? 2명은 노는 겁니다. 낚시도 가고 놀아요. 그런데 월급 받아. 또 있어요. 이게 묶음 작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2발 뛰기도 있고요. 3발 뛰기도 있습니다. 2명의 일을 1명이 하면 2발 뛰기. 3명의 몫을 하게 되면 3발 뛰기예요. 3발 뛰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고요. 적게는 20분, 30분, 많게는 1시간씩 논대요. 어디 이게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려치기라는 것도 있고 올려치기라는 것도 있답니다. 내려치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공장 라인에 다가오기 전에 저 앞으로 가서 그죠? 공장 라인에 앞으로 가서 그때부터 작업을 샥 해오는 거야. 그리고 그 라인이 다가올 때까지 쉬는 거예요. 그죠? 또 올려치기는 반대예요. 그냥 지나가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앞에 지나간 것부터 먼저 작업을 하면 쫙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하다는 게 더 웃기죠. 그죠? 컨베이어 벨트라는 거는 자동차가 이렇게 쭉 이동되는 건데 이 속도가 얼마나 느리면 저쪽 갔다가 앞에서부터 치고 나오든지 또 밀어놨던 거 저기 앞에 넘어갔던 거 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내려치기를 하면 조기 퇴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기 퇴근도. 그만큼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차가 가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조기 퇴근이 왜 가능하냐? 아직까지 오지도 않은 저 앞으로 가서 공사를 조립을 하는 거예요. 조립을 해서 이까지 내 순서하고 앞에까지 쭉 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30분 일찍 퇴근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야. 문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공장 내부에서만 이런 거고요. 그 외에도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이라든가 공장 내 와이파이 설치라든가 아니 생산 라인이 천천히 가니까 와이파이 볼 시간이 있잖아요. 유튜브 볼 시간도 있고 인터넷 볼 시간이 있잖아요. 그 설치해다는 거야. 그러니 생산성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생산성이. 생산성이 제대로 안 나올 수밖에 없어.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노조 동의 없이는요. 근로자들을 전환 배치 못합니다. 아마 세계 자동차 중에서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법일 거예요. 이게 현대 기아차나 한국 GM만 존재하는 법이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기업의 공장에 라인에 생산이 그만큼 안 되면 전환 배치해서 편성 효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울산 공장의 편성 효율은 55%밖에 안 돼요. 55%. 55%밖에 안 되면 100명이 할 일을 200명이 한다는 뜻이에요. 100명이 할 일을 200명이. 이러니 경쟁력이 나겠습니까?
미국이나 체코나 터키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편성 효율이 95%입니다. 95%. 심지어 말입니다. 생산직 근로자 요즘 현대자동차 신입 채용 안 합니다. 왜? 도급업체 직원들 불법 파견이라고 해서 이거 지금 정규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9,100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GM도 불법 파견 이거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정규직으로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소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디 나가지도. 카잼 사장 말입니다. 상황이 이래요. 상황이.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생산성 보세요. 여러분 생산성. 독일 대비하면 52.4%예요. 독일 대비하면 52.4%. 아니 52.4%의 생산성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동차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금액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으로 봐도. 예. 지금 노동 생산성 같은 경우 우리는 93,742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달러입니다. 달러. 그러니까 1년간 부가가치를 이 정도밖에 창출 못하는데 독일은 17만 8,867원을 지금 67달러를 상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쟁이 되겠습니까? 경쟁을 하려면 지금 노조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노조가 바뀌지 않으면 경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노조는요, 전 세계에서 아주 강성 중에 강성이에요. 강성 중에 강성. 이게 노사관계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IMD라고 국제경영원에서 발표하는 거 있죠. 보면 꼴찌입니다. 꼴찌. 노사관계 이 경쟁력 자체가.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요. 예. 대화와 타협을 아예 거부합니다. 46.4% 그냥 쟁취래요. 정치법이 30.4%나 됩니다. 문호등 무임금 원칙을 10.9%나 어기고 있고요. 노조 불법 행동을 용인하는 게 8.7%나 됩니다. 지금 이러니까 노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지금 노조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이요. 예, 지금 노조 개혁을 하지 못하면 과연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제조 강국으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안 될까요? 저는 걸림돌 중에서도 아주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말했듯이 절대 노동개혁을 안 해야 된다. 지금이 때가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이 때다예요. 지금이 때다. 지금이 바로 때다.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현실 감각이 없는 것보다는 본인이 대통령을 하고 싶은 욕심에 지금 노조를 등에 업어야 되잖아요. 아마 등에 업는 일환으로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살아나려면 지금 노동개혁이 되지 않으면 아마 또다시 기회가 없을 거예요. 대신에 노동 때문에 노조 리스크 때문에 또 한 번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폭삭 망할 때도 올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고 보는 거죠.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